자, 오늘 배울 내용 하면 진도 끝난다 그랬다.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우주에 있는 거 제일 많은 1등, 2등 내가 많이 했지 이거. 지구에 존재하는 제일 많은 원소 1등, 2등, 지각에 존재하는 제일 많은 원소 1등, 2등, 생명체를 구성하는 제일 많은 원소 1등, 2등은 외워야 돼. 여긴 그냥 완전 암기예요. 뭐 이해하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우주에 존재하는 제일 많은 원소 1등, 2등이 뭐였냐? 수소, 헬륨. 이 두 개가 99% 이상입니다. 나머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구에는 너네 지구는 대부분 어떤 물질로 구성됐겠냐? 철, 산소 맞는데, 자, 태양과 제일 근접한 행성 중에 지구가 있죠? 지구형 행성이라는 거. 다 어떤 물질로 구성됐어? 암석이야. 왜 암석이랬어? 내 이걸 왜 그랬어?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녹는 점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새끼들아. 녹는 점이 높은 물질로 구성돼야 돼. 안 녹아야 되니까. 태양과 가까우면. 근데 지구형 행성이 아닌 목성 행성은 태양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은 기체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는 암석으로 구성이 됐지만 제일 많은 1등, 2등 원소가 뭐였냐? 철. 2등이 산소야. 핵을 구성하는 원소가 철과 니켈이고 지구 전체에 제일 많은 거는 철과 산소예요. 지각에 제일 많은 게 뭐였냐? 산소. 2등 규소야. 생명체에 제일 많은 1등 산소야. 2등이 탄소야. 요거 암기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은 1등, 2등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수소가 제일 많고 2등이 헬륨이다. 우주에는. 근데 지각에는 산소가 1등, 규소가 2등이네. 생명체에는 산소가 1등, 탄소가 2등이에요. 자, 그래서 지각에 제일 많은 얘네들을 배우는 게 이번 파트입니다. 그럼 지각에는 산소랑 규소가 제일 많잖아. 그래서 얘가 결합이 된 광물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불러요. 규소랑 산소가 구성되어 있다. 자, 근데 규산염 광물은 기본 구조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 규소라고 얘기를 하면은 최외곽전자가 몇 개였냐? 규소 최외곽전자 14족이어서 최외곽전자가 4개 있어요. 근데 산소는 최외곽전자가 6개란 말이야. 자, 이거 생각 잘해야 돼. 산소는 최외곽전자가 6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존재합니다. 뭔가 이상한 게 있어야 돼. 뭐가 이상하냐? 분명히 완벽하게 존재하려면은 옥텟 규칙이 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 7개밖에 안 돼요. 하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내놔 해야 돼. 한 개 먹어야 돼요. 한 개 먹어야 돼. 이걸 어디서 먹어? 이건 몰라도 돼. 자연에 있던 전자를 그냥 먹어요. 나중에 대학교 가면 배워요. 야, 이런 결합이 있어. 자, 결론은 산소라는 거는 다른 원소에서 한 개의 산소를 빼냅니다. 그래서 산소가 총 4개가 붙어 있는데 4개의 산소가 하나씩의 하나씩의 전자를 다 얻어야 돼요. 다른 데서. 자, 그러면 얘 화학식을 적으시오라고 하면 규소가 하나 있을 때 산소가 4개니까 SiO4 얘가 됩니다. 근데 산소 한 개당 마이너스 1 전자 한 개씩 먹었어. 그럼 여기 전체는 몇 가 이온이라 할래? 이론적으로 4가 음전하를 띠게 돼요. 산소 한 개가 마이너스 1가니까 산소가 4개 있거든. 그래서 4가 마이너스의 음전하를 띈다. 자, 원리는 이렇게 되고 실제로도 이렇게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게 맞아요. 규소는 이론 전하가 4가 양이온입니다. 4개 뺏겨요. 산소는 이론 전하가 2가 음이온이야. 한 개당 2개 얻어야 옥텟이 될 거거든. 그럼 얘가 4개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전하만 쓰면 플러스 4고 마이너스 8이에요.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모두 더하면 마이너스 4죠. 요게 얘 규산염 사면체의 이론적인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들을 선으로 표현하면은
규소 1개, 산소가 4개거든. 요렇게 존재해야 돼. 근데 문제가 얘 전자가 있다. 얘도 전자다. 전자는 마이너스 입자야. 그럼 당연히 전자끼리는 서로 밀어냅니다.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멀면 멀수록 좋은 거예요. 왜? 서로 밀어내는 게 가까우면은 미는 힘이 세거든. 그래서 멀면 멀수록 안정적이야. 그럼 가장 멀리 가려면 각도가 몇 도 나와야 되냐? 90도가 되죠. 90도가 제일 멀 거야. 내 맨날 이거 저번에도 보여줬잖아. 90도가 제일 멀 건데 문제는 만약에 90도보다 멀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안정적인 겁니다. 봐라. 90도가 요렇게 돼 있다고 지금. 이 거지 같은 학원은 교구가 없어서 내가 직접 그린다. 얘야 얘. 그럼 전자가 요렇게 있으니까 전자끼리의 각도가 90도가 돼요. 근데 90도보다 클 수 있으면 그게 더 안정적이야. 어떻게 키우냐? 입체로 만들면 돼요. 입체로. 이건 평면이잖아. 입체로 만들면은 내가 사면체 구조를 갖는다고 했잖아. 요 모양이 됩니다. 좀 이상해도 그냥 봐. 내 손가락이 이게 최대야. 자, 요게 됩니다. 요게. 이러면 아무리 봐도 요 각도가 90도보단 크죠. 그래서 요게 좀 더 안정적인 구조가 돼요. 이걸 규산염 사면체 구조라고 해. 자, 요게 그래서 규산염 광물은 기본적으로 요 규산염 사면체가 요런 식으로 돼요. 가운데 규소가 1개 있고 양쪽으로 산소가 있는데 사면체 구조를 이루니까 요 모양이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규산염 사면체 SiO4 4가 음전화가 기본 구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밑에 있는 거 한번 글씨 볼게. 규산염 사면체는 4개의 산소 원자로 구성된 중심에 규소가 끼어 있는 구조가 되고, 규소는 플러스 4의 양전하를 띠고 각각의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음전하가 되기 때문에 다 더하시면 전체 전하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SiO4 4가 음전하로 표시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중성이 되면 안정적이거든. 그래서 자연에 존재했던 양이온 거의 대부분 금속이에요. 자, 여기서 금속 양이온이 내가 누구라고 알려줬냐? 2개 알려줬을걸? 마그네슘 이온과 철 이온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 구조가 SiO4 4가 음전하기 때문에 저 새끼들을 몇 개 공유하면 딱 좋겠냐? 중성되려면 2개 공유해야 돼. 2가짜리니까. 철 3가로 안 줘요. 다 2가짜리로 줘. 3가도 원래 자연에 있는데 2가밖에 안 줍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몇 개 결합해 있으면 딱 좋겠냐? 2개 결합하면 좋죠? 그럼 딱 중성되니까. 그 문제, 얘가 2개야, 얘가 2개야, 1개, 1개야? 아무 상관없음. 얘만 2개일 수도 있어요. 얘 1개, 얘 1개일 수도 있어. 아니면 마그네슘만 2개. 요렇게 돼가지고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자, 됐고, 지금 요 구조에서 우리가 기본 구조부터 봐야 돼. 자, 지금 기본 구조가 얘거든? 자, 요 새끼가 지금 내가 보여주는 규산염 사면체 기본입니다, 이게. 얘야. 요 구조가 지금 얘예요. 근데 우리가 규산염 사면체 그릴 때 이렇게 그렸단 말이죠. 왜 이렇게 표현하냐? 내가 어떻게 본 거랬어? 이게 위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산소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죠. 삼각형 모양으로. 요 위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요 산소가 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서 이렇게 본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기본 구조가 5가지가 나온 데 있을 거야. 이거 내가 방학 기간 동안에 한번 수업했는데 다 외우고 있지. 여긴 머리를 쓸 때가 아니랬어. 그냥 암기합니다. 요 기본 구조를 독립형 구조라고 했을 거야. 여기서 이제 산소를 몇 개씩 공유하냐 그 차이 때문에 독립형 구조에서 산소를 양쪽 산소를 결합하게 되면은 단사슬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가 되고 그 다음 판상 구조가 되고 마지막 망상 구조가 돼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얘네들 구조를 갖게 되는 광물의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이름. 독립형 구조가 누구였냐? 감남석. 단사슬이 휘석. 야, 너네 집에서 안 외울 거 다 아니까 지금 외워. 그냥 지금 외워. 복사슬 구조 각섬석. 판상 구조 흑은모. 망상 구조는 장석과 석영이 있다. 요렇게 외우십시다.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첫 번째 규소 대 산소의 비율, 요걸 알아야 돼. 기본 구조가 얘예요. 독립형 구조. 그럼 규소 대 산소가 몇 대 몇이랬냐? 아까 했잖아. SiO4니까 1대 4입니다. 그럼 SiO4야. 그럼 전하량이 몇이다? 기본이잖아, 기본. 아까 음전화된 데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중성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철 또는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양이온과 결합을 해야지 금속이 돼요. 아니, 중성이. 몇 개 결합하겠냐? 2개 결합해야죠. 그래서 얘가 2개의 아무놈이나 있어야지만 얘랑 결합해서 중성됩니다. 자, 이제 단사슬 봅시다. 단사슬은 요 모양이거든. 자, 지금 잘 보면은 여기에 있는 얘 입장에서 봅시다. 요 산소를 얘랑 같이 써요, 이걸. 그래서 우린 뭐라고 하냐면 요 산소를 공유한다 라고 합니다. 산소를 공유해. 그럼 얘 산소도 얘랑 공유하잖아. 그래서 산소를 공유하면서 길어지는 거예요. 산소를 공유하면서. 문제. 난 이걸 알고 싶어. 규소 대 산소의 비율. 그럼 봐봐. 요 산소는 자 제일 위에 있는 산소죠. 얘가 온전하게 갖고 있는 산소다. 요 산소도 얘가 온전하게 갖고 있단 말이야. 요 산소는 공유하는 거이기 때문에 얘가 소유하는 개념에서는 절반만 소유합니다. 그럼 얘도 공유하는 산소이기 때문에 얘가 소유하는 산소는 절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산소를 몇 개 소유한다라고 할래? 3개 소유하죠. 그래서 단사슬 구조는 1대 3이에요. 1대 3. 산소의 소유 개수가. 그럼 얘는 SiO3라 하면 되겠네? 문제. 몇 가 이온 되겠냐? 산소는 한 개당 몇 가 이온이었어? 2-야. 그럼 얘는 4 플러스인데 2-짜리가 3개 있어. 전체 몇이야?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얘는 전체가 마이너스 2입니다. SiO3 2가 음전화됩니다. 그럼 철과 마그네슘 몇 개 결합해야 중성되겠냐? 1개 결합해야죠. 요게 이제 단사슬 구조입니다. 단사슬. 자, 각섬석이라는 거 얘는 이해할 필요 없어. 외우면 돼. 몇 대 몇이랬어? 기억나나? 지상고, 운전고는 이거 무조건 배웁니다. 동패는 안 배워. 걱정하지 마. 근데 여태까지 있던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동패는. 근데 이번에 선생님 바뀌었으면 나도 몰라. 몇 대 몇이었어? 4대 11. 그래서 이건 외웁니다. 따로 뭐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얘도 그냥 암기만 하면 돼. 2대 5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SI4 대 뭐 511이야?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표현 자체를 안 할 거니까 의미 없어. 얘도 알 필요가 없어요. 대신 요거는 기억해야 돼. 공유하는 산소가 몇 개니? 독립형 구조는 공유하는 산소가 몇 개냐? 독립형 구조 아까 봤잖아. 걔 혼자 존재해. 공유 안 해. 문제. 단사슬은 공유 산소가 몇 개야? 지금 얘가 단사슬이에요. 하나의 규산염 사면체가 몇 개의 산소를 공유하냐고. 옆에 놈이랑 2개 공유하죠. 양쪽으로 산소를 공유하는 거야. 1개가 아니다잉. 2개 공유합니다. 2개. 자, 복사슬로 갑시다. 자, 단사슬부터. 내가 이거 모양으로 니네 시험 문제 나온다 했잖아. 모양으로 나오니까 뭐 외우랬냐? 가운데 규소가 있을 거 아닌가. 그걸 이으세요. 단사슬은 이렇게 줄이 한 줄 나와요. 가운데 거 이어 줄이 한 줄 나와. 복사슬은 몇 줄 나온댔어? 2줄 나옵니다. 자, 이어봅시다. 가운데에 있는 놈만 이어. 쭈루루루루루루. 얘도 가운데에 있는 놈만 쫙 이어. 2줄 나옵니다. 2줄. 그래서 얘를 복사슬이란다. 그럼 판상구조는 몇 줄 나오냐?
세 줄 나옵니다. 이어 보시면은 제일 위에 거 한 줄. 나오죠, 이렇게? 두 줄 나오겠네. 세 줄 나오죠. 무조건 한 줄, 두 줄, 세 줄이에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복사슬 같은 경우가 몇 개의 산소를 공유한다라고 할래? 얘가 세 개입니다. 산소를 세 개 공유해. 그래서 얘는 공유하는 산소가 세 개고 얘는 세 개에서 네 개다. 그래서 안 나와요. 자, 얘가 이제 중요해요. 망상 구조는 Si 대 O의 함량 비율이 1대 2예요. 1대 2면은 SiO 몇이야? 2야. SiO2. 야, 그러면 전체가 몇 가 이온 되냐? 전체가 몇 가 이온이야? 중성이에요. 얘 한 개가 4 플러스야. 2 마이너스짜리가 두 개야. 그럼 4 마이너스야? 플러스 4? 마이너스 4. 중성이야? 그러면 철과 마그네슘 몇 개 결합해? 안 해. 그러니까 이건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외우지 말라는 뜻이다. 안 나오니까. 외우지 마 뜻인데 이건 아예 결합을 안 해요. 자체가 중성이에요. 그럼 공유하는 산소가 몇 개겠냐? 야, 너네 어떻게 하면 이게 1대 2의 비율이 나오냐? 4개의 산소를 모두 공유하는 거예요. 4개의 산소를 모두. 그럼 4개의 산소를 모두 공유하면 소유하는 산소는 절반씩밖에 안 되죠. 그래서 소유하는 산소가 2개인 겁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4개의 산소를 모두 공유하고 있다. 옆에 인접한 규산염 삼연체야.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가 어떻게 되냐? 많아지죠? 공유하는 산소가. 공유하는 산소가 많아지면 뭐가 장점이 되니? 화학적인 풍화에 강해집니다. 풍화에 강하다는 게 안 깨진다는 거야. 물론 내가 인위적으로 막 힘을 주면 깨지지. 근데 이제 화학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잘 안 깨져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얘는 굉장히 쉽게 으스러져요. 너희들도 저 산은 뭐 등산 이런 거 절대 안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등산을 했대. 가게 되면은 바위 같은 거 있잖아. 종류가 달라요. 돌멩이 이렇게 쫙 눌렀는데 무너지는 돌이 있어요. 엄청 약한 거야, 결합이. 그 석영 같은 거는 아주 쉽게 빡 하면 돌멩이 부러집니다, 그냥. 근데 그 휘석 같은 거. 근데 석영 같은 거는 안 깨져, 이거. 엄청나게 단단하게 결합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힘을 가하면은 부셔진댔잖아. 그때 쪼개지냐 깨지냐를 좀 개념 다르게 알아야 돼. 근데 깨진다의 뜻이 뭐고 쪼개진다 뜻이 뭐냐? 내가 그때 얘기했을 거야. 야, 사과가 있는데 사과에 힘줘서 빡! 사과를 깼다고 하냐 쪼갰다고 하냐? 이게 국어적 능력치가 없으면 안 돼. 빡! 하면 사과 쪼갰다고 하잖아. 근데 유리컵을 여기서 떨어뜨리면은 유리컵이 깨졌다고 하죠. 그럼 차이가 뭔데? 차이 무언 개수? 자, 이게 유리컵을 여기서 동일한 유리컵을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이 떨어뜨렸다고 해서 유리컵의 조각의 개수가 똑같을 리가 없어요. 다 달라. 공기와의 저항도 있고 지면과 떨어졌을 때 각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조각의 개수가 다 달라요. 이런 애들을 깨졌다고 합니다. 자, 깨지는 게 여기서 누구니? 양쪽 끝에 있는 게 깨져요. 요 감남석이라는 건 깨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거야. 석영. 이 새끼만 깨져요. 나머지는 모두 쪼개진다라고 알면 돼요. 학교에서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한 방향으로 쪼개지냐, 두 방향을 쪼개지냐, 그거 배울 수도 있어. 그거 배우면 그만 따로 외우세요. 그거 말고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얘만 외우면은 요 규산염 삼연체 부분은 다 풉니다, 이거. 자, 이거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 저번에 하이탑에 있는 문제 풀었을 텐데 그냥 보고 빔 보고 합시다. 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4번 문제 봐봐. 규산염 삼연체와 주요 규산염 광물 기억과 니은의 결합 구조. 자, 딴 거 보지 마. 제가 기본 구조야. 규산염 삼연체. 근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얘네 중에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안 됐냐?
예, 가운데는 줄 개수 세세요. 한 줄, 두 줄이네. 두 줄이면은 내가 누구랬냐? 얘는 복사슬이에요. 두 줄 나오면. 복사슬이니까 얘는 대표적인 광물이 누구다? 각삼석이다. 얘는 몇 줄이냐? 자, 딱 봐도 줄을 셀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둥 모양이 나오면은 얘를 망상구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줄 없음. 한 줄, 두 줄, 세 줄, 줄 못 셈. 너무 많아서 기둥 모양이 돼서 셀 수가 없다. 요렇게 알면 쉽습니다, 이제. 문제 보시면 규산염 삼연체에는 공유결합이 있다. 규소랑 산소의 결합이면 무조건 공유결합입니다. 다 공유결합이에요, 다. 공유결합 당연히 있고요. 각삼석은 기억과 같은, 아까 기억이 복사슬 구조를 해서 각삼석 맞아요. 니은에서 규산염 삼연체에는 인접한 규산염 삼연체와 두 개의 산소가 공유결합한데, 니은에서 얘죠. 망상구조는 네 개의 산소가 공유결합합니다. 답이 기억 니은이에요. 요 정도 풀면 돼. 자, 오늘 거 주간지도 줄 거니까 오늘 주간지에 있는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네들도 알겠지만 시험이 딱 3주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다, 한 달. 한 달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날을 4번 보면 시험이다. 날 4번 보면 시험이야.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거다, 이제. 그래서 내가 주간지를 거의 맨날 50문제 줬을 텐데 이번 주부터 조금씩 늘릴 거야. 10문제씩. 오늘 주간지 60문제예요. 10문제라고 해봐야 한 15분 늘어나는 거야. 15분. 다음 주 해봐야 70문제. 그 다음 주 80문제인데 이러니까 니네가 공부를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야. 시험 가까우니까. 니네 맨날 그럴 것이다. 이제 막 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금요일 밤이 됐어. 스바 곽준 새끼 내일 과학 수업이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금요일 밤에 하면 안 돼. 숙제는 내가 딱 얘기해줄게. 운전고는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 야자를 하니까. 야자 할 때 공부하면 안 되나? 그때 풀어. 근데 나머지 애들 잘 들어 이 새끼들아. 지상고 동패고 새끼들아. 언제 숙제라는 게 제일 좋냐면 무조건 중간에 해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 오늘, 다음 주 금요일 올 거 아니야? 가운데 하세요. 그래야 기억이 난다고. 보통 한 수요일쯤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내가 니네 위에 선배들도 다 니네랑 똑같은 새끼들이야. 고2 새끼들도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데 걔네들은 물화생지를 지상고 과중반 같은 경우에는 4과목을 수강한 애들이 되게 많거든, 여기. 내가 걔 진짜 대단한 새끼들이 토요일 날 3과목 듣고 일요일 날 1과목 들어, 과학을. 물화생이 토요일이고 지구과학 일요일인데 금요일 밤에 그걸 숙제를 하는 거야. 또 니네랑 똑같이. 니네 인간이 안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통합과학은 50문제밖에 안 되지. 걔는 물화생지를 풀어야 돼. 한 과목에 50문제야. 그럼 걔는 200문제입니다. 일주일에. 그걸 전날에 되겠냐, 그게? 절대 안 돼, 절대. 그 빙신 같은 데 그래가지고 내가 주간지를 걔들은 2개로 잘랐어요. 그럼 걔는 일요일 날 수업 다 끝나니까 일, 월, 화에 푸는 주간지. 그 다음 수목금에 푸는 주간지로 나눴어. 근데 니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거 다 푸는데 1시간, 2시간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제발 전에 풀어라, 전에. 뭐 바쁜 거 아는데 그래도 좀 전에 해야 돼. 자, 지금 준 주간지에서 문제 있는 거 한번 봅시다. 한번 풀어보세요. 풀 게 없구나. 너무 쉽다. 너무 쉬워. 한 문제만 합시다. 지금까지 외운 것만 잘 외워서 31번만 풀어봐. 지금 외워버려. 집에 가서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외우세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독립형 구조.
한 줄,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니까 석영, 장석 있다. 지금 해봅시다. 흑은 뭐다? 각섬석이다. 휘석이다. 감남석이다. 답은 감남석. 얘가 답이네요. 감남석이 아니라 각삼석이고 얘가 흑은모고 제가 석영입니다. 이 정도는 문제 생각만 잘 하시면 충분히 맞추니까 잘 이해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하이탑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하시면 2교시 끝납니다. 이제 자, 생명체를 결합하는 물질의 규칙성 116쪽이에요. 하이탑에 자, 116쪽 보시면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에너지원에 구성되는 애들을 좀 많이 배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건 3개야.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에너지로는 못 쓰지만 상당히 중요한 하나 있었죠? 핵산까지 있잖아. 요 4가지에 대해서 이제 주로 배웁니다. 내가 몇 번을 했어, 이거. 공통적인 원소가 뭐랬냐? 내가 뭐라 외우랬어? 초라고 외우라고, 제발. 초, 외워잉? CHO. 얘가 모든 애들이 갖고 있는 공통 원소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단백질은 어떤 원소를 갖고 있댔냐? 네, 왜 그랬지? 단백질은 촌스러운 단백질. 외우세요. 촌스러운 단백질이면 안 까먹어, 시키더라. 핵산은 뭐였어? 촌피핵산. 이거 외우서. 촌피핵산. 이 중에서 단백질은 가장 중요하게 다룰 거는 질소입니다.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핵산에게 제일 중요하게 다룰 거는 인이에요. 인. 얘가 이제 좀 중요한 원소다잉. 자, 어쨌든 간에 얘네들을 1g 먹었대. 그럼 몇 킬로칼로리 나오냐? 탄수화물 4킬로칼로리 나올 거야. 단백질 4하고 지방이 9입니다. 얘는 뭐 에너지는 아니니까 됐고요. 자, 문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순서가 다르댔지. 제일 먼저 뭐 쓰냐? 탄수화물 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똑같은 양을 먹어도 100g씩 먹어도 탄수화물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쓰는 게 뭐냐? 지방을 써. 자, 단백질은 절대 안 써요. 단백질은 에너지 사용 순서 제일 마지막이라는 건 최후의 보루야. 니들도 밥 먹을 때 가끔 그런 애들 좀 있지 않냐? 뭐 친구들이랑 같이 먹는 게 아니라 혼자 도시락 먹고 있어. 그러면 이제 반찬 이거저거 먹다가 나는 항상 그러거든. 제일 마지막 한 입은 제일 맛있는 걸 먹어야 되거든. 소세지가 나오면 소세지 한 개를 꼭 남겨놔. 나중에 먹어야 되니까. 나중에 먹겠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단백질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 내가 단백질로는 굉장히 여러 개 중요한 물질들을 만들어야 된댔지. 흐흐흐를 만들어야 돼. 존나 중요하다. 3개의 히읗으로 시작되는 물질 뭐 만든다 그랬냐? 효소. 맞아. 다음. 호르몬. 맞고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면 안 돼요, 이거. 근데 얘 말고도 단백질로 만드는 제일 대표적인 게 근육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맨날 헬스 트레이너들은 근육 키우려고 단백질 보충제 맨날 처먹잖아. 그래서 근육 키우려면 단백질 먹어야 돼. 머리카락 같은 것도 다 단백질입니다, 이거.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뼈도 단백질로 구성돼요. 어제도 했는데 뼈는 칼슘이죠, 쌤. 칼슘이라는 원소가 포함된 단백질이에요, 뼈도. 이런 것들 단백질로 만들어야 되니까 에너지로 쓰면 안 돼요. 단백질은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자, 근데 내 몸을 구성하는 성분은 비율이 달라요. 제일 우리 몸을 많이 구성된 게 뭐니? 자, 일단 단백질, 이 중에 단백질이야. 근데 단백질은 실제로는 2등이죠. 왜? 1등이 누구냐? 물이지, 물. 물이 70%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따진다면 단백질 1등입니다. 그럼 단백질 다음 2등이 누구야? 지방이 2등이야. 3등이 누구야? 핵산이 3등. 이거 기억해라. 탄수화물은 거의 몸을 구성하지 않아요.
1%도 안 됩니다. 0.5% 정도 돼요. 탄수화물은 거의 없어. 자, 여기서는 제일 니들이 중요하게 다룰 거는 이름이야. 단위체. 단위체의 뜻이 뭐니? 요노말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라고 알면 돼. 자, 그러면 과학준을 구성하는 제일 작은 기본 단위. 야, 어제도 내가 이 수업을 똑같이 했거든. 어제 충격적인 어떤 새끼가 답을 했어. 맨 앞에 앉아있으면서 맨날 내가 울으면 히히 웃고 수업 잘 듣는 새끼인데 과학준을 구성하는 제일 작은 단위가 뭐야? 그러니까 고민도 안 하고 뭐라고 딱 얘기했어. 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과학준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욕이래. 욕. 욕으로 구성된 거야? 그럼 나는 뭐 욕의 집합체야? 기본 단위는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뭐냐? 세포죠, 세포. 자, 이런 것처럼 제일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물어보는 걸 단위체라는 뜻을 쓴다. 이거 단위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단어. 탄수화물의 단위체가 뭐냐? 탄수화물을 자르면 제일 작은 탄수화물 한 개. 포도당이에요. 지방은 혹시 니네 중딩 때 배웠는데 이런 거 기억나니? 지방의 기본 단위는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네모난 거 하나 있고 긴 막대기가처럼 3개 꽂혀 있어. 네모난 게 뭐냐? 네모난 게 글리세롤이라고 합니다. 요 3개 있어서 3글자예요. 지방산이라고 불려요. 몰라도 됩니다, 이건.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단위체입니다. 글리세롤과 지방산. 이건 거의 안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게 그 밑에 2개입니다. 이 밑에 2개는 반드시 외워야 돼. 단백질의 단위체를 뭐라고 부르냐? 요건 꼭 기억합시다.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핵산의 기본 단위를 뭐라고 불러? 핵산. DNA나 RNA의 기본 단위. 긴 거 있잖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응? 그냥 알아서 알아들어.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고요. 맞아. 잘했어. 지방의 기본 단위가 요겁니다. 요건 단백질 맞아요. 얘만 바뀌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 게 핵산의 기본 단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 먼저 합니다, 이제. 단백질은 방금 한 것처럼 머리카락이나 근육이나 피부 이런 걸 다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물을 제외한 우리 몸을 가장 많이 구성하는 물질이다. 효소나 호르몬, 항체 이런 것들로도 단백질로 만든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의 형성.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단백질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랬죠? 아미노산은 합성어입니다. 얘를 아미노기라고 하고요. 산성을 띠게 되는 걸 카복시산 또는 카복시기라고 해요. 뭐 카복실이든 카복시든 똑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얘가 산성을 띠게 되는데 얘는 화학식이 NH2입니다. 얘는 화학식이 COOH. 자, 문제. 아미노산은 니네 몇 종류가 있냐? 아미노산의 가지수 약 20가지 있어요. 그럼 20가지의 아미노산이 페닐알라닌, 글루타민, 세린, 글리신 이런 아미노산이에요. 이게 약 20가지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아미노산이든 아미노기, 카복시기 무조건 있습니다. 아미노기, 카복시기가 없으면 아미노산 아니에요. 무조건 있어. 그럼 아미노산이 20종류 있다며 뭐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종류가? 이 위에 있는 거야, 이 위에. 이 위에 누가 있냐, 얘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된다. 이렇게 알면 돼요. 이 위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 얘를 곁사슬이라고 하기도 하고 작용기라고 하기도 해요. 여기도 나와있죠? 곁사슬. 요. 얼. 그래서 무조건 이 곁사슬이 누가 있냐? 이건 너네 절대 안 외워요, 이건. 절 외울 생각하지 마. 이런 집에 가서 외우고 있으면 아무짝에 쓰잘데없는 거예요. 대학 가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미노산의 곁사슬의 종류 때문에
아미노산이 달라진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럼 20종류 중에 아무거나 합시다. 1번 아미노산이라 할게. 중심 탄소가 있고 왼쪽으로는 아미노기라는 NH2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COOH라는 카복실기가 있고 여기에 R1이라는 작용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1번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한 10번 아미노산이라 해볼까? 요 새끼도 똑같아요. 왼쪽으로는 아미노기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카복실기가 있고 여기에 작용기가 10번 정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아미노산이야. 근데 이제 아미노산이 1번 아미노산, 10번, 11번, 19번 무작위적으로 배열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 또 와도 돼요. 4번. 요런 식으로 이제 배열될 거야. 그러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했죠. 이 결합을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 부르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그럼 문제, 펩타이드 결합하려면 연결돼야 돼. 아미노산이 연결돼야 돼. 어떻게 연결되냐? 맞아. 이렇게 연결될 때 너 나가! 난 이제 너랑 헤어질래. 너도 나가! 난 너랑 붙을래. 요리 되는 거예요. 이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한번 하면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합체시키면 물이죠. 그래서 물이 밖으로 한 개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마다 물이 나가기 때문에 세탁기에서도 물 빼는 걸 탈수 반응이라 하잖아. 그래서 얘를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물 빼는 반응이다 이거야. 펩타이드 결합을 한번 하면은 무조건 물이 나가면서 축합 반응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가면서 연결되기 때문에 탈수 축합 반응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문제, 이 결합을 끊을 거야. 펩타이드 결합을 끊을 거야. 어떻게 끊어? 내가 얘기 안 했다고 또 이건 모르네. 펩타이드 결합할 때는 물이 밖으로 나가버려. 근데 나는 연결됐던 걸 이젠 끊고 싶어. 왜? 단백질 먹으면은 흡수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으로 끊어야 돼. 그걸 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끊으려면은 어떻게 끊어? 정말 간단한 걸 모르구만. 합체시킬 때 물 나갔다며. 물을 넣으면은 깨지겠지, 이 새끼들아. 그럼 물을 넣으면 이게 깨지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다시. 물로 깨는 거야, 단백질은. 그래서 물로 분해하기 때문에 무슨 분해라고 하는 줄 아니? 물로 분해. 그래서 가수 분해라고. 네, 아까 누가 소화효소라고 했잖아. 누가 깨냐? 소화효소요. 맞아? 그 효소 이름이 가수분해 효소.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 효소가 물로 얘를 깨부십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합시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미노산이 몇 개니? 아미노산의 개수 1, 2, 3, 4, 5, 6, 6개이네. 그럼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냐? 5개죠.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물 분자 몇 개 나가? 5개 나가요. 그래서 항상 아미노산의 숫자보다 펩타이드 결합이나 물 분자 수가 한 개씩 적다. 이러면 돼요. 왜 근데 한 개 적을까? 왜? 6개 나오려면 양쪽 끝에 있는 게 결합해야지, 이렇게. 이러면 6개지. 근데 양쪽 끝에는 결합 안 하기 때문에 펩타이드 결합이 5개다. 요 정도까지만 알면은 기본 구조가 끝났습니다, 이제. 자, 아미노산이라는 게 이제 펩타이드 결합해가지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 분자가 밖으로 한 개 나가요. 물 분자가 한 개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얘랑 얘가 연결됩니다. 자, 이제 너네 이 문제를 보자마자 잘 봐. C, O, N, H. 너네 이 구조 보자마자 무조건 펩타이드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구조.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C, O, N, H. 쌤 이거 다른데요? 가만두지 않겠어. 얘 이거니까 올린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나오면 무조건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생각해야 돼요. 펩타이드 결합은 항상 이 구조로 봅니다. 그래서 니네 이거 문제 안 내. 이거 이런 거 다 안 줘요. 이거 안 줘. 그런데 요렇게 띡 줍니다. 아, 이거 보고 이거 한 개 나올 때마다 펩타이드 결합이 한 개 있구나. 요렇게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자, 내가 분명히 접두어에 이런 거 얘기했죠. 접두어에 내가 A가 붙어 있으면 뭐라 했냐? 한 개. 여기 나와 있죠. 다이. 몇 개? 두 개입니다. 그래서 다이펩타이드는 펩타이드가 두 개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음, 세 개 있으면 트리라고 했죠? 문제. 여러 개 있으면 몇 개, 뭐라고 붙였냐? 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면 펩타이드가 여러 개 있다. 요겁니다. 지금 여기죠? 지금 얘를 확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물 분자 빠져나가면서 결합을 했다. 펩타이드 결합했어요. 요렇게 있네. 펩타이드 결합이 존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 많다 이거야. 자, 근데 얘를 단백질을 안 불러요. 단백질이라고 하려면은 이 폴리펩타이드가 내 후년에 배워. 고3 때 입체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병풍 모양, 병풍처럼 생긴 모양이 되던가 나선 모양이 됩니다. 이러면서 입체 구조가 되면서 단백질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걸 너네 단백질이 뭐에 굉장히 약하다고 알고 있냐? 단백질이 그 물에도 약하고 불에도 약하고 야, 인간도 약해. 물고문 불고문하면 다 죽어. 인간도. 단백질이 상당히 약한 게 열과 산성에 약해요. 산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산도에 약한 거야. 산도. 산성과 염기성에 다 약합니다. 그래서 단백질한 놈은 열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봐봐. 우리 몸을 아까 구성하는 효소, 호르몬, 항체, 근육, 뼈 모두 다 우리 몸의 온도에 최적화된 겁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몇 도가 딱 정상이냐? 36.5도잖아. 어제도 있어서 쌤, 제가 좀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 것 같아서 집에 좀 가야겠대. 어떤 고1 쉐키야. 그리고 나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면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고히 생각해보니까 저 새끼가 저번 주에도 아프다 그랬고 저저번 주에도 아프다 그랬고 매주 금요일만 되면 아픈가 봐. 그래서 놀러 와봐. 너 진짜 아파? 그러니까 진짜 아프대. 배도 아프고 메스껍. 너 왜 금요일날 내 얼굴 보면 메스껍냐? 내가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요. 진짜 아프대. 근데 얘가 이제 너무 전과가 많아. 그래서 너 진짜 열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 만져보니까 아닌 것 같아. 저 열 난대. 야 온도에 가져와봐. 그래 가져와서 땡치게. 재니까 몇 도인 줄 알아? 37.1도야. 그럼 열 나는 거 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너는 내가 37.5도 만들어줄 수 있어. 어떻게 만들면 되는 줄 아냐? 싸대기한테 딱 때리면 돼요. 바로 올라가. 화가 나거든. 진짜 니네 한번 해봐. 나중에 친구랑. 싸대기를 이렇게 톡 이렇게 때리지 말고 팍 때려봐. 와! 이렇게 하면은 바로 온도가 치솟습니다. 진짜. 그건 아니야. 자, 일반적으로 미열이 있다라고 하려면은 37.5도 이상 가야 돼요. 그럼 37.7도? 37.8도? 그럼 미열이야, 그게. 근데 38점 몇 도가 됐다? 그럼 좀 아파요, 진짜. 한 37.5도면, 아파. 오한이 들고 막 그래. 39도가 넘었다? 많이 아파. 얘가 갑자기, 쌤, 저 몸이 안 좋은, 쟤네 39도야. 빨리 응급실 보내야 돼요. 큰일 나는 거야. 만약 니들도 미래에 이제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될 거 아니야. 애기는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우는 거야, 얘가. 밥 줘, 이거야. 똥 쌌어, 이거야. 근데, 아파야. 아파할 때는 먹이거나 봐도 없어요, 이거. 근데 친구들한테 들어오니까 하면은 뭔가 불만족이래. 그럼 언제 의행하냐?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됐을 때, 배고플 때. 근데, 야, 그럼 너 애기 이렇게 들으면은 우냐, 안 우냐? 그러니까, 운대. 그래서 엄마가 들면은 만족스러운가 봐. 아빠가 안으면은 의행이래, 그냥.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애가 애기들을 자주 아파요. 면역체계 가지고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의행 해가지고 얘가 왜 그러는 거야 했는데 아무리 해도 막 계속 울더래. 그래서 뭐 보니까 몸이 불덩이야. 온도계 재보니까 39.2도인가 그럴 때. 바로 응급실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40도 근처가 간다. 그럼 위험합니다. 이때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냐? 나중에 너희들도 미래의 엄마 아빠 될 거니까 우리 애가 40도가 넘었어. 바로 옷 다 벗겨버리고 소주 부어버려야 돼요. 바로 알코올 부어버려. 진짜야 이거. 근데 미국의 응급실 같은 데 가면은 애가 40도 넘어가면은 바로 알코올 다 부어버려요. 어제도 바로 알코올 부으라니까 알코올을 먹여요. 먹이는 게 아니라 몸에 부으라고. 그래야 온도가 내려가니까 일시적으로. 그래야 온도가 바로 떨어진 다음에 바로 응급실 가야 돼요. 근데 사람 몸이 40도가 넘어가면은 이 단백질이 변성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효소, 호르몬, 항체를 만든 게 이런 입체형 구조거든. 근데 열을 가해버리면은 이 입체 구조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변성이 되면은 다시는 안 돌아와요. 단백질로 구성된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계란 흰자 부위는 거의 90% 이상이 단백질이거든. 그래서 계란을 원래 보면 흰자 부위가 무슨 색이냐? 투명한 색이잖아. 그걸 삶았대. 그럼 삶은 계란이 되면 무슨 색이야? 흰색이야. 이건 단백질 입체 구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흰색으로 바뀐 거를 다시 냉장고에 넣어봐. 진짜 투명한 색이 절대 안 돌아옵니다. 한번 변성된 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특이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거든. 입체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입체 구조는 열이나 아까 얘기했던 산도, 산성이나 염기성 모두 다 약해요. 가하면은 원래 있던 것들의 변형이 돼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가 단백질의 특성이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각각의 특징들 같은 거 쭉 나와요. 탄수화물이 어떤 종류가 있고, 단백질, 지방은 어떤 종류 있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산이 나오는데, 핵산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합시다. 잠깐 더 쉬었다 합시다.